고!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의 알리가 힘듭니다. 어려운 시간이 너무 길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알리 하면 정말 한때 포체티노 감독의 황태자, 토트넘 최고의 어떤 기대주 이렇게 불렸던 선수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이선 쪽에서 움직임도 좋고 기술도 좋고. 그랬던 알리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리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네. 컵대회 같은 데서는 가끔씩 좀 뛰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셰필드 경기 때도 아예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끝이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알리가 뛰었던 마지막 공식 경기가 지난번 8부 팀이었던 마린과 FA컵이에요. 이런 경기에서밖에 지금 기회를 못 얻고 있다는 거죠. 알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뛴 모든 경기를 합쳐도 4경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 4경기도 선발은 1경기고요. 교체로 3경기입니다. 뛰었던 출전 시간은 더 충격적인데 프리미어리그 알리가 소화한 올 시즌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74분밖에 되지 않아요. 채 한 경기를 풀타임으로 못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알리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건 떠나야 한다 이 정도면 이건 아니다. 이제 토트넘에서 시간은 끝난 거다. 무리뉴 감독과는 이제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렵겠구나. 뭐 중요하지 않고 아예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알리의 이적과 관련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떠날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런 이적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좀 있습니다. 알리가 지금 만으로 24살입니다. 한참 뛰면서 뭔가 막 이뤄내고 막 커리어 끌어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 뛰니까 야, 재능 썩히고 있잖아. 떠나야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파리로 떠날 수 있다 알리가.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겨울에 탁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파리에 세상에서 알리를 가장 잘 알고 알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인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갔으니까 이제 파리 가서 다시 한번 재능을 만개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형태는 뭐 완전 이적이 될 수도 있고 임대도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파리로 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는 실제로 지난해 여름에도 알리와 토트넘을 콕콕콕콕 이게 한번 오자 이쪽으로 한번 이적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찔렀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무산이 좀 됐고 이번 이제 겨울에 포체티노 감독이 딱 오니까 야 이제 진짜로 한번 우리랑 같이 뛰자. 한번 이적하자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쭉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파리가 막 적극적으로 나오고 막 약간 애가 타는 느낌을 좀 보이니까 이러면 또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기회다 딱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보도긴 하는데 레비 회장과 토트넘이 알리의 이적료로 아주 세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670억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리는 아니 지금 뛰지도 못하고 있는 알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돈 없다 알리고 우리가 아무리 카타르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하지. 그 말이 돼 그 돈은? 그렇게 돈을 줄 수 없어. 또 그러니까 토트넘은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뭐 임대 같은 건 안 돼. 이 돈 주고 완전 이적할 거면 하고 아니면 우리도 안 돼. 뭐 이런 거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밀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지금 알리가 토트넘을 떠나는 건 알리가 무리뉴 감독과 결별하는 건 알리가 파리로 가는 건 이적하는 건 핵심은 돈이구나 이적료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지금 알리가 토트넘을 떠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돈일까요? 물론 이적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뭐 큰 돈이 오가니까 돈의 문제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알리를 둘러싼 현재의 토트넘에서의 알리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딱 걸려있습니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걸림돌이 하나 있죠. 뭘까요? 바로 홈그로운 제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알리의 토트넘에서의 지금 이적 문제는 이 홈그로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 홈그로운 제도는 여러분들 뭐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홈에서 키운 선수들을 좀 더 보호하고 육성하자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기 유스에서 키운 선수들을 일정하게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홈그로운이라고 한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축구협회에서 어렸을 때 키운 선수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홈그로운을 왜 두냐면 뭐 당연히 자국 선수도 좀 보호하고 유소년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막 돈으로 막 외부 선수를 막 자꾸 들어오기만 하면 유소년들 다 시스템이 죽어버리니까 유소년 체제도 좀 보호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홈그로운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뭐 유로파 리그에도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당연히 치르고 있고 32강전 유로파 리그도 진출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다 홈그로운이라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프리미어 리그는 8명의 홈그로운 선수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체 등록 인원수에 제한을 받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전체 등록을 줄여서 등록을 해야 돼요. 지난해 그랬잖아요. 지난 시즌 때 토트넘이 홈그라운 선수가 8명이 안 돼가지고 등록 인원의 제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유로파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파 리그가 등록을 할 때 보면 A 리스트가 있고 B 리스트가 있는데 B 리스트는 그 15살 이후에 2년 이상 팀에서 키운 어린 선수들을 이제 B 리스트인데 이건 좀 빼고요. 그냥 A 리스트만 해서 25명이 등록되는데 여기에도 8명의 홈그라운 선수들을 포함시켜야지만 전체 25명의 선수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이제 전반기 막 칠 때 그거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아니 골키퍼 가사니가는 지난해 막 요리스 업고를 때 되게 잘했는데 왜 아예 명단제 시켰나요? 유로파 리그에. 제두성도 이제 명단제 됐죠. 제두성은 못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가사니가는 왜 그랬죠? 근데 이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홈그라운 제도. 유로파 리그는 이제 홈그라운 말고 넌 로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 타 지역에서 데려온 선수, 타 지역에서 훈련받은 선수를 넌 로컬이라고 하는데 넌 로컬을 17명까지만 최대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17명, 홈그라운 8명, 25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꽉 찼던 거예요. 토트넘이 17명이. 넌 로컬이 17명이 꽉 차니까 고심 끝에 누구 뺄까 하다가 잘 못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제두성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가사니가를 눈물을 머금고 뺐던 거죠. 17명 이상, 17명까지만 하고 그 이상 못 넣으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지금 잉글랜드 출신인 알리는 홈그라운입니다. 근데 이 홈그라운 선수인 알리가 나가면 홈그라운의 티어가 빠집니다. 그럼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알리를 내보내면 그 돈으로 누구 사오면 되는데 자비처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비처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당연히 넌 로컬입니다. 그럼 이미 17명이 꽉 차 있는데 홈그라운인 알리가 빠져나가고 자비처가 오게 되면 유로파 리그 등록 어떻게 하면 기존에 선수 누구 빼야 되겠는데요? 복잡한 수가 있죠. 그런데다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 로든 있지 않습니까? 조 로든 수비수 웨일스 출신의. 근데 이 조 로든은 되게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홈그라운이 맞아요. 아까 뭐라 했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홈그라운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등록된 축구협회에 있는 그 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인데 유로파 리그, 유럽축구연맹 우에파에서는 잉글랜드의 팀인 토트넘에서의 웨일스 출신인 조 로드는 홈그라운으로 인정 안 합니다. 거기서는 또 여기 웨일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로드는 넌 로컬로 취급당해요. 근데 조 로든이 전반기 때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엔트리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 좀 잘해주고 있잖아요. 막 센터백 문제 생길 때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후반기 32강전 그 이후부터는 조 로든을 등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또 등록시켜야죠. 이 정도 잘하면. 근데 조 로든이 등록되면 넌 로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최대 17명 찾는데 조 로든도 집어넣으면 또 빼야 되는데 여기서 누굴 데려와서 또 빼요? 알리 빼고. 이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 알리를 그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홈그라운을 데려와서 그 홈그라운을 채워야 된다. 티오를. 그래서 노리치의 켄트웰, 본머스의 데이빗 브룩스, 레딩의 마이클 홀리스, 아스톤빌라의 잭 그릴리시 등등등등등 이런 선수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홈그라운 선수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토트넘 판단해야 돼요. 알리를 보내고 목돈을 챙기면서 일정한 페널티를 그냥 감수할지, 아니면 그 돈으로 홈그라운 누구 다른 선수를 좀 대체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좀 충족할지, 아니면 그냥 알리를 주저앉힐지 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알리의 이적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의 이적은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 밀당의 문제가 아니라 요 제도, 홈그라운 제도에 있다. 요거를 보면서 일단 알리의 이적의 상황을 좀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